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인혜입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어제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더라고 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철폐하지는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억울한 것은 이 뉴욕 증시는 계속 아직도 상대적으로 건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방송은 저희 자본시장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요, 지지되었던 2300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현재는 0.02% 소폭 오르면서 227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에서 강한 매도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요. 290억 원대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74% 오르면서 795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사고 있습니다. 나 홀로 개인은 700억 원 정도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8% 소폭 내리면서 711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0.04% 내리면서 2726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갈등이 좀 깊어지면서 달러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7% 내리면서 94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1% 오르면서 1243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과 같은 산업재 금속 제품들이 모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하면서 크루드 오일은 약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0.42% 오르면서 74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그저께 올랐던 폭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어제는 2%대 내리면서 277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홍콩이 증시 휴장을 하면서 어제는 휴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소 암호화폐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720만 원대로 거래 중입니다. 이 중에서 에이다가 1%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인슈타인님이 2%대 강세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 루벤, 비트코인, 캐시 모두 약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와 에이다가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어제 2위를 차지했던 파워레저가 현재 5위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혜원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를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WTO 탈퇴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우디의 증산 전망과 무역 전쟁 우려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Stocks closer higher to start of third quarter, but trade fears kept gai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하지만 무역 분쟁에 따른 이 두려움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요.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빵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실적 호전 기대감 등이 미국 증시를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마감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무역과 관세다. 하지만 이것이 너의 투자에 있어서 짧게는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길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Oil falls on prospect of supply boost, but markets nervou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증산에 따라서 이 유가가 하락을 했다. 하지만 마켓 시장은 여전히 겁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2일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을 요구했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죠. 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유가가 수요 공급 측면을 넘어서서 너무 정치적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제 유가와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향후 방향 함께 들어보시죠.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희 글로벌 이슈앤가이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현민 멘토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는 일단 미국 증시가 반가운 반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좀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맞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방송을 보셨다라면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단어를 귀가 따갑게 들어봤을 텐데요. 일단 먼저 전일도 이러한 문제 등으로 아시아장에서는 특히나 국내장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최저치를 보이는 듯 강한 좀 하락 상태가 나타났었는데요. 전일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방금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TO 탈퇴 계획이 없다. 그리고 멕시코의 새 대통령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일단은 새로운 논의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전쟁 관련하여 일단은 좀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장중 내내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 자체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일단 밝혀진과 동시에 실적 시즌을 맞은 일단은 기술주부터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리고 대의 의심도가 높은, 일단은 반도체 주가가 일단은 좀 끌어올리면서 어제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일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조금 주요 지표 발표도 일단 발표는 됐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뉴스로 일단은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증시 자체는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끌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반등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등 일제히 좀 보복에 나선다는 이런 또 내용들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역 분쟁 자체가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일단 7월 중순까지는 각 국가별로 계속 보복 조치라든지 또는 미국 대응에 앞서서 일단은 계속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자체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현재 흐름에서 계속 등락 자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자체가 계속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세가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 대응을, 다만 시가보다 좀 아래에 있었을 때는 좀 매도 대응으로서 약간 대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자체를 그리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세계 증시로 봤을 때는 계속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멕시코와의 관계는 조금 좋아졌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펙 정례회의 이후에 좀 유가가 안정세를 취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면 저희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2분기에만 원유 가격은 14% 이상 상승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유가 랠리가 언제까지 일단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정례 이후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봤는데 좀 등락 자체가 있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궁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은 이란 제재 강화로 이란 원유 공급이 일단은 제로까지 조금 떨어지면은 100달러까지 일단은 치솟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이는 시각도 있지만은 반면 원유 재고 부담각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현재 최근에도 증산 요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유가를 계속 안정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 두 가지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오펙 감산정책회의 종료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 여파에 큰 폭의 일단 변동성을 보였지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일단 74달러를 일단 넘어서면서 2014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일단은 보였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일단은 현재 유가는 이란 제재가 계속 점점 11월까지 일단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에 아무리 증산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이란의 이러한 공급 수요 자체를 일단 맞춰주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일단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단은 증산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일시적으로 일단은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조금 더 증산 요청을 했던 건지 일단 입장 표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의 경우에는 이란 제재를 계속 했을 경우에 11월까지도 조금 더 상승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 방향으로서 열어두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있다가도 해외 선물 투자 종목에서 이제 제가 유가의 경우에 대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현재도 오늘의 경우에도 일단 74달러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일단 75달러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두면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 방향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방향이 옳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멘토님이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항상 가이드를 준비를 했을 때는 이제 외국의 투자가라든지 이제는 좀 유명한 투자가들 위주로 준비를 했다면은 오늘은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다 보면은 100% 완벽한 투자처를 좀 찾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처 자체를 일단은 좀처럼 찾기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조금 투자처를 또 기본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둘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로 전반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빈부격차는 있을 뿐더러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또한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었을 때는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돌다리만 두들기다 보면은 결국은 추세를 일단 따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라고 판단됐을 때 또는 적당한 투자 정도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장은 좀 어떤 트레이딩을 펼치셨는지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로FX의 경우에는 이제 전일 강한 좀 하락 상태를 펼쳤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달러 지수는 제조업 지표가 크게 좀 개선되면서 여타 환율에 대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독일 정치 불확실에 부각되면서 좀 약세를 보인 점도 일단 강세 요인 중 하나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유럽 정치가 좀 불안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장 끝나기 무렵에는 일단은 좀 반등에 일단은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 그렇지만은 현재 아시아장에서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로 FX 차트를 일단 줄여보았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아래에서 강한 좀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에 1.1738 라인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 있겠으나 현재 지금 1.169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은 충분히 전거래 저가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으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양방향성을 일단 다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보다도 일단 현재 1.169 라인 무너지면 좀 매도적 관점으로 다만 1.171 안착이 된다면 매수적 관점으로 네 제가 방금 제시드렸던 라인에서 상방과 그리고 하방을 잡고 대응하신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번 이슈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평균 200만 배럴 증산을 요구한 여파로 일단 좀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1.5% 내외로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낙폭을 일단 축소되는 경향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란 원유 수익을 제로로 일단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지속 상승세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인지 일단 당일 저가하고 시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74달러대죠. 74달러대가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일 진폭 구간 거의 다 도달하는데요. 일단 74.90에서 75.10 라인이 오늘 당일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진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74.90과 75.10이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면 무리한 대응보다도 다시 한번 20선이라든지 또는 중심선 부분이 전거래 고가 부분인 74.35 라인과 40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지지받는 것을 보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면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무너진다면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좀 매도세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1차 구간 100에서 120틱 구간이 지난다면 160에서 180틱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75.50 라인까지도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어제 전일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금일은 일단 강한 하락세 이후에 추가적인 전거래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일단은 1250 라인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시는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전거래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일단 1230 라인까지 충분히 당일 진폭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다만 1240 전거래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1차적으로 요즘 현재 120에서 140틱의 진폭을 보였던 골드의 경우에는 약간 진폭이 줄어들면서 약 100틱 구간까지는 충분히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1250 라인까지는 일단 열어두시면서 매수적 관점으로 전거래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인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기술주의 반등으로 일단은 매수세를 보였으나 현재 일단 무리한 대응보다도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적 관점 7113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다만 7113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7068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 자체가 금일 일단 야간부터 일단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포지션 비중을 줄이셔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금일의 매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